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 명네 책방이 구독자 50명이 되었네요. 여러분 모두들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10권 길잡이 개구리를 읽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길잡이 개구리. 우와, 어떡해, 여긴 어디지? 모모코는 소리를 질렀다. 어느새 또 모르는 곳에 와 있었다. 집 근처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을까? 아니, 뭐 늘 있는 일이잖아. 모모는 힘없이 웃다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저쪽 사거리에서 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사실은 이 물웅덩이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지도 몰라. 모모는 머릿속으로 공상이 쉴 새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모모코는 거기에 몰두해버린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와 있는 것이다. 늘 이 모양이니 모모코는 당연히 단체 생활과는 영 맞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길을 잃어버려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만다. 모모코는 그런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공상이 끝도 없이 샘솟는데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다음 주부턴 소풍을 갈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냥 소풍이 아니라 등산이라서 모둠으로 나눠 움직인다. 10중 8구 모모는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같은 모둠이 된 노노미. 특히 이 아이는 모모의 천적이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툭하면 모모코한테 분에 빠졌네 라느니 너 정말 바보 아니야? 라며 생트집을 잡는다. 소풍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그것도 노놈이랑 같은 모둠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어떡하지?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또 엄청 불평할 텐데 길을 잃었을 때 적어도 다른 친구 걱정을 하기 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모모코는 시무룩해져서는 골목을 빠져나갈 방향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나가는 대신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과자가게다. 아주 오래돼 보이는 작은 가게인데 진열되어 있는 과자들이 모두 근사하다. 공상을 좋아하는 모모코조차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재미있고 신기한 과자들이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다. 그래, 여기는 마법 가게인가? 그래, 틀림없어. 동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마법 가게에서 신기한 도구를 손에 넣고 멋진 판타지 세계로 떠나는 거야. 모모코는 자기가 마치 지구를 구하는 마법소녀로 선택받기도 한양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다. 그때 안에서 남자애 하나가 다가왔다. 모모코 또래로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남색의 옛날식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빗자루와 먼지떨이를 들고 있는 것 보아 가게 앞을 청소하려던 참인 듯 했다. 남자애는 모모코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어서 오십시오, 행운의 손님. 내가? 아마도? 이곳에 오신 걸 보면 틀림이 없어요. 들어오세요. 남자애는 몸을 돌려 총총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모모코도 아이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는 더 많은 과자와 장난감이 선반이라는 선반을 꽉꽉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씨름선수처럼 몸집이 엄청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자신만만한 모습에 위압감마저 들게 하는 아주머니였다. 커다란 몸을 자주색 기문으로 감싸고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에는 알록달록한 유리구슬이 달린 비녀를 꽂았다. 얼굴이 통통하고 하얀 피부에는 주름 하나 없다. 모모코는 저 아주머니가 겉보기에는 젊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나이가 많은 요정 할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때 아주머니가 방긋 웃었다.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운의 손님. 가슴이 설렐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다. 모모코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머뭇거리며 물었다. 제가 선택을 받았나요? 선택을 받았다. 뭐 그런 셈이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선택이 되셨으니까요. 모모코는 역시 그렇구나 싶어 울컥했다. 나는 특별하다. 아니 특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진 셈이다. 모모코는 무척 기뻤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맞는 물건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손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게 전천당이니까요. 달콤한 목소리는 모모코의 가슴 가득 차올랐다. 내 소원? 뭘 말하면 좋지? 소원은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모모코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미처 정리되기 전에 입이 먼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미아가 되지 않았으면,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손님 혹시 방향 감각이 무딘 방향치이신가요? 방향치는 아닌데요. 걸핏하면 딴 생각을 해버려서 길을 잃거나 친구들하고도 떨어져 버리거나 그래요. 본래 있던 곳으로 못 찾아갈까봐 무서워요. 그렇군요. 하면서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길을 잃어도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신 거군요. 겐타군, 저기 왼쪽 구석에 있는 상자에서 열쇠고리 하나 가져와 주세요. 버섯 모양으로 부탁합니다. 네. 옆에 있던 남자애가 곧장 상자로 가서 부스럭부스럭 물건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다.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손님께 보여드리세요. 손님, 그 물건은 저희 가게에서 자랑하는 길잡이 개구리입니다. 모모코는 남자애가 내민 물건을 바라보았다. 버섯 모양 열쇠고리인데 이것은 길잡이 개구리입니다. 언제라도 원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날에는 믿지 마십시오. 비가 오는 날 개구리는 변덕쟁이가 되기 쉬우니까요. 아주머니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고 모모코는 목소리를 겨우짜니 대답했다. 살래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가격은 100엔이옵니다. 1983년에 나온 100엔짜리 동전으로 받겠습니다. 모모코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가지고 있던 100엔짜리 동전을 내고 길잡이 개구리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꿈꾸는 기분으로 신기한 과자 가게를 뒤로하고 걸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르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여긴 또 어디야?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지? 라며 불안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모코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이제 내가 어디든지 상관없어. 이 길잡이 개구리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모모코는 넋을 잃고 길잡이 개구리를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귀엽고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보물 같아. 아니 보물이지. 왜냐하면 이건 진짜 내가 손에 넣은 마법 도구니까. 과자가게 아주머니는 이 길잡이 개구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원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모모코는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시험을 해봤다. 도서관에 가고 싶어. 모모코는 길잡이 개구리를 손에 꼭 쥐고 소리를 내어 말했다. 머릿속으로 도서관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모코는 조금 실망했다. 내심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기대했는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좀 걸어보자. 걷다 보면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모모코는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금 그 과자 가게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렸다.
이상한 과자 가게가 엄청 많았어. 내 눈엔 죄다 마법이 걸린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럴까? 기자비 개구리도 말고 판타지 유포 고를 걸 그랬나? 그것도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거를 골랐으면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안 돼, 정신 차려. 어느새 또 정신이 팔고 말았다. 이러다 또 다시 길을 잃을 텐데. 엉겁길래 주변을 돌아보았다. 모모코는 입이 딱 벌어져 있다. 눈앞에 도서관이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머릿속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도서관이다. 기적이다. 아니, 기잡이 개구리의 힘이다. 이 열쇠고리가 모모코를 이끌어준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럴까? 한 번의 우연이 아닐까? 모모코는 이번에는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발이 저절로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모모코의 발은 이쪽 모퉁이, 저쪽 사거리로 망설임 없이 쭉쭉 나아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모모코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끝내준다, 역시. 내가 마법의 도구를 손에 넣었어. 그 뒤로 모모코는 기잡이 개구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기잡이 개구리가 있는 한 아무리 정신을 팔고 다녀도 걱정 없다. 공상 세계에서 잠깐 빠져있는 사이에 원하는 장소에 도착한다. 하지만 기잡이 개구리도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마법의 도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 언제거나 간 적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모모는 충분히 만족했다. 어쨌든 미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따로 멀어지게 되어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이루어진다. 기잡이 개구리만 있으면 산으로 가는 소풍도 걱정이 없다. 공원에서 먼저 모둠을 나누어 차례차례 출발했다. 모모코네 모둠은 모모코, 노노미, 가호, 그리고 남자아이 셋이다. 모모코는 마음이 편치 않은 모둠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뽑기에서 정했다고 해도 노노미랑 같은 모둠이라니 정말로 지질이 없다. 게다가 가오는 말도 몇 번 안 해본 아이라 서먹하다. 가오는 얌전하고 성격도 느긋한 아이 같았다. 남자아이들과는 아예 한마디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모모코는 미아가 되어서 모둠애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가방에 매달아둔 기잡이 개구리를 꼭 쥐었다. 모모코네 모둠은 팔모둠이라 출발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모모코가 산에 오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다. 노노미가 냉큼 따라 나섰다. 모모코와 노노미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가오 혼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자애들은 보이지 않았다. 어떡해, 내가 말렸는데 말을 안 듣고. 가오 말로는 남자애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우린 셋은 잠깐 사슴벌레를 찾아보기로 했으니 너희 먼저 가. 금방 쫓아갈게. 선생님께는 얘기 잘해줘. 라고 말하고 순식간에 나무 사이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모모코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를 선생님이 아신다면 자기들까지 혼내게 뻔했다. 선생님이 아시기 전에 어떻게든 남자아이들을 찾아야 된다. 모모코, 노노미, 가오는 하이킹 코스 입구에 서 있는 선생님에게 남자아이들은 조금 전에 출발했어요. 저희도 따라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등산길에서 벗어난 남자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나무와 덤부리 울창을 방금 왔던 길조차 어딘지 찾을 수 없었다. 괜찮을까?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잔뜩 겁먹은 가오를 노노미가 노려보았다. 뭐? 사실대로 말했다가 우리까지 덩달아 혼나게? 난 그러기 싫어. 됐으니까 남자애들 찾는 데 집중해.
응, 알겠어. 아, 진짜 열받네. 그 뒤로도 노노미는 내내 툴툴거렸다. 걔네들 진짜 바보 아니야? 바보 맞지? 이 산속에서 멋대로 다니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해? 응?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평에 모모코는 진저리를 쳤다. 얘는 왜 나쁜 말밖에 할 줄 모르나? 자기 말고 다른 애들은 왜 죄다 못마땅하지? 차라리 노노미가 미아가 됐으면 이런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좋잖아. 그래, 진짜 버릴까? 뭐 어때? 따끔한 맛 보고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지. 모모코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때마다 노노미는 누구보다 심하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게다가 늘 잘난 척하고 뭐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빽 지르며 화를 낸다. 성격이 정말 고약한 애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다. 산속에 좀 더 들어가서 노노미만 남겨놓고 와버리지. 나 물론 나중에 찾으러 가겠지만 미아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모모코는 시치미를 뚝 떼고 노노미를 산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산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모모코가 이쪽 아니야? 라고 하면 노노미는 반드시 그 반대쪽이 맞다고 우겼다. 모모코, 기진, 너를 내가 어떻게 믿니? 자신만만하게 앞서서 걸으며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는 노노미. 그 뒤를 따라가며 모모코는 속으로 실실 웃었다. 모모코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하이킹 코스에서 적당히 멀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만하며 웬만해서는 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노노미, 여기 아닌 것 같아. 남자애들은커녕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잖아. 무슨 소리야? 노노미가 매서운 얼굴로 돌아보였다. 내가 길을 잃을까봐? 아, 시끄러워. 노노미는 화가 나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자기한테는 불평만 하고 다른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듣는 건 되게 싫은가 보네. 모모코는 속으로 콧방귀를 꼈다. 그럼 노노미, 너는 지금 남자애들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르잖아. 노노미는 덤불을 헤치고 뛰어가 버렸다. 노노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모모코는 벌벌 떨고 있는 가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노노미는 놔두고 우리끼리 가자. 내가 길을 아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까? 산속에서 노노미를 혼자 두고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걸. 뭐 기분 풀리면 뭐 따라오겠지. 어서 가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 어쩌면 비가 내릴지도 몰라. 가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모코는 마음이 놓였다. 일단 철없는 남자애들을 찾아볼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 온다. 어떡해. 돌아가는 길은 엄청 험난했다. 몸도 쫄딱 젖어 너무 추웠다. 어떡해. 모모코. 그런데 우리 계속 지금 같은 방향 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모모코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가서 가방에 매달아둔 기잡이 개구리를 확인해 보았다. 오늘은 왠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 왜 그러지? 열쇠고리를 살펴본 모모코는 화들짝 놀랐다. 버섯 안에 있던 작은 초록색 개구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으악, 말도 안 돼! 아까 모모코가 넘어져 있을 때 뚝 빠져 어딘가 나뒹굴고 있는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비가 너무 많이 와 땅이 질척했다. 이런 데선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절망이 차올랐다. 버섯집에 있었던 개구리가 없어졌어. 귀잡이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효과도 연기처럼 사라진 거야. 어떡해. 모모코는 자기가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 일부러 노노미가 길을 잃게 만들고 그냥 두고 왔으니 미아가 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모모코가 울음을 터뜨리자
젖은 겉옷을 벗고 있던 가오가 놀라 다가왔다. 왜 그래? 모모코 미안해. 길을 잃은 것 같아. 그래 보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들이 곧 찾으러 오실 테니까 틀림없어.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했을 거야. 괜찮아. 응. 그렇게 말하고선 가오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다. 먼저 수건으로 몸을 닦아. 그리고 추울 때는 단거를 먹는 게 좋은데. 맞다. 초콜릿 먹을래? 마법을 부리듯 딱 필요한 물건을 차례차례 꺼내는 가오. 모모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걸 다 갖고 있네. 산에 갈 때는 단단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땐 이런 물건들이 도움이 되거든.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 걱정을 하는 가오를 보였다. 모모코, 노노미랑 남자애들은 어떡하지? 모모코는 가오가 대단해 보였다. 그에 비하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자기는 얼마나 초라하고 꼴불견인가. 과작하게 전천당에서는 마법 도구를 줄 행운의 손님으로 가오 같은 아이를 선택해야 되겠어. 나보다는 가오한테 더 어울렸던 거야. 그때 건너편 덤불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더니 노노미가 모습을 나타냈다. 노노미? 노노미가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다. 울음을 터뜨리는 노노미를 보고 모모코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계획대로 노노미를 혼내주었다. 언제나 심술궂게 웃던 노노미가 지금은 콧물까지 흘리며 울고 있었다. 모모코가 바라던 결과이다. 그러나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 미안해 노노미. 그렇지만 가오 탓은 아니야.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노노미에게 이번엔 가오가 다정하게 말했다. 만나서 다행이야 노노미. 이 담요를 몸에 덮고 있고 초콜릿도 먹고 금세 몸이 따뜻해질 거야. 그 뒤로 셋은 몸을 꼭 붙이고 꼼짝 않고 있었다. 추위에서 먹는 초콜릿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모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다. 갑자기 노노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비가 약해졌어. 정말이었다. 빗줄기가 차츰 가늘어졌다. 비도 곧 그칠 듯한 모양인 듯했다. 그때까지 얌전히 있던 노노미가 기운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났다. 이제 곧 그치지 않을까? 비가 그치면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 나설래? 글쎄, 땅도 질척거리고. 여기 있다간 큰일 날지도 몰라. 모모코, 여기 기잡이 개구리가. 뭐? 호둥지둥 가방을 살펴보던 모모코는 깜짝 놀랐다. 기잡이 개구리의 버섯집에 작은 초록색 개구리가 돌아와 있었다. 마치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딴청을 피우며 버섯집 안에 앉아 있었다. 어머, 고장난 게 아니었어? 모모코는 생각이 났다. 과자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비가 오는 날엔 믿지 말라고. 비가 오는 날에 개구리는 변덕쟁이가 되기 쉽다. 개구리가 돌아와 주었다. 어쨌든 마법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얘들아,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 그만 우리 산에서 나가자. 모모코 일행이 산을 탈출했을 때 이미 사방은 깜깜했다. 병원에는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새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셋은 각자 가족의 품으로 꼭 안겨 있었다. 없어진 남자아이들을 찾으려고 코스를 벗어나 산으로 들어간 것. 아주 추웠던 것.
셋이서 몸을 붙이고 서로의 체온을 나눴던 것. 비가 그친 뒤로 길을 찾아 산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기잡이 개구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문제의 남자아이들은 다친 것 없이 무사했다. 오히려 길도 헤매지 않고 모모코네보다 먼저 산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다. 그래도 멋대로 행동한 탓에 모모코 일행이 길을 잃은 거라고 어른들한테 이미 눈물 쑥 빠지게 혼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다행이야. 셋 다 무사해서.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뭐 운이 좋았죠. 게다가 침착하고 야무진 가오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아니야, 무슨 말을 해. 우연이지 뭐. 그리고 실제로 길을 찾은 사람은 모모코 너잖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젓는 가오. 이 아이하고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모코는 빙그레 웃었다. 히다카 모모코 10세 여자아이 1983년 발행 백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춘천당 10권을 읽어보았어요. 모두들 재밌게 보셨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